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폴란드 워소 연설에서 바이든이 Pudding cannot remain in power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원고에 없던 말을 연설 도중에 바로 했다는 겁니다. 푸딩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즉 물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 전에 바이든은 푸딩을 전쟁 범죄자라고 선언했고요. 또 아주 살인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거 이걸 다 종합을 하면은 푸딩은 물러나서 전쟁 범죄와 살인죄 처벌받는 것이 정의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이든의 판단이고 이미 이런 공감대가 퍼져나가고 있다. 전 세계에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이든이 연설문에 없는 이 말을 적석으로 한 것을 두고 왈가왈부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러시아 정권 교체를 원하거나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백악관은 바이든의 저 말은 러시아 내에서 푸딩의 어떤 권력이나 레짐 체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푸딩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웃 나라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한 거다. 이렇게 다른 말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 말은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바이든이 한 저 말의 취지에는 다 동감을 하죠. 그리고 저것을 어떻게 가장 저렴하게 실현할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공화당의 어떤 의원이 바이든이 저런 말 했다고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의 내용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은 바이든이 말은 맞는 말을 했지만 왜 저걸 저렇게 공개적으로 했느냐, 지금 핵 단추를 들고 만지작거리는 푸딩을 자극하는 저런 말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하느냐, 물 밑에서 비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뉘앙스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바이든의 저 말에 대해서 푸딩을 러시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러시아 국민이지 미스터 바이든 아니라고 이런 어떤 성명서를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러시아의 저 주장을 반박을 한다면 러시아 국민들이 푸딩을 선택할 때 유크레인을 부수고 죽이라고 선택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푸딩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전부 러시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전쟁 이후에 유크레인의 물적 손해를 집계한 어떤 트윗 내용입니다. 아파트 등 이런 거주 지역이 4,431곳이 박살이 났고요. 교육시설이 378곳이 박살이 났고 쇼핑몰 11개 뭐 이렇게 물적 피해 액수를 3월 24일 기준으로 대략 630억 달러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이건 물어내라는 거죠. 한국 돈으로 한 76조 원 정도 됩니다. 죽거나 다치고 피난 간 사람들에 대한 인적 손해는 지금 집계도 안 한 것이죠. 어저께 보도로는 어린이들, 유크레인에 있는 어린애들 대략 한 절반가량이 다 피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윗은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게 있고 러시아는 유크레인에게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EU 등에게 가한 손해도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시면은 러시아 침략군은 계속해서 전투에서 패하고 있고요. 사상자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크레인의 반격 작전이 전개되면서 지금 쫓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나토와 미군의 숫자 계속 전강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쟁 장비도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유크레인 근방에 있는 나토 회원국에 계속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어느 정도 배치가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래서 나토 군의 연합훈련, 이것도 지금 엄청 빡시게 전개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보도되는 것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타이거 팀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만약에 전술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이 유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EU, 나토, 그 리딩 그룹에서 나오는 그 말은 푸딩이 생화학 무기나 전술핵 사용하면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지금 이번 유크레인 전쟁은 푸딩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러시아를 돕는 곳도 없습니다. 예. 이거 전쟁 개시하기 직전에 푸딩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하고 둘이서 브라더후드다, 형제국 명양을 했는데 중공도 푸딩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매우 중요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중공 시노팩이 이게 아시아 최대 정유회사인데 국영기업 아닙니까? 5억 달러 정도 러시아 투자 계약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이게 지금 국영회사니까 중국 공산당 즉 CCP가 시키는 대로 하는 곳입니다. 즉 시진핑이 푸딩하고 가까이 하지 않기로, 푸딩이 가는 길을 같이 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서 있다가 나도 같이 폭탄 맞겠다, 일단 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나 벌어 놓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유크레인 전쟁이 각자 출구 전략이 무엇일지, 앞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이걸 이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참여자들, 유크레인, 미국 등 서방, 러시아, 이렇게 뭘 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크레인이 바라는 것은 돈바스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쫓아내고, 그래서 국토를 완전히 회복하고 푸딩의 침략으로 손해본 거 다 배상받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젤렌스키 유크레인 대통령 표현하기로 나토, 지금 유크레인에서는 나토 가입하는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는 것은 유크레인을 나토 회원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헌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젤렌스키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거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나토가 회원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유크레인이 나토 가입 불가능하다는 거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토가 회원 가입을 허용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토가 회원 가입을 허용해 주면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토가 회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유크레인이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미국, 영국 등 러시아와 필적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들이 우리 유크레인을 집단 안전보장 약속해달라, 그러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말하는 무장 해제 같은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집단 안전보장을 해주면은 중립국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토 가입하는 것보다도 저런 집단 안전보장이 훨씬 더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하게 막강하겠죠. 미국 등이 바라는 것은 바이든 말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 등의 출구 전략은 바로 저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든 입에서 나온 거. 푸딩이 물러나고 전쟁 범죄와 살인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미국이 하겠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야 러시아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한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는 다 쫓겨나 버렸는데, 이게 돼야지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딩의 출구 전략은 뭐겠습니까? 푸딩은 지금 약간 이제 입장이 바뀌어져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귀속시키고, 즉 러시아 것으로 인정받으면은 물러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유크레인이 뭐 중립국이 되고 뭐 나토 가입 안 하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협상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미 그 유크레인도 사실상 나토 가입 안 하고 중립국 하고 이런 거를 사실상 조건부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협상 포인트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좀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체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저는 전쟁 개시 전부터 전쟁을 시작하면은 러시아가 진다. 명백히 예상을 했고요. 전쟁 개시 직후부터 푸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 내에서 러시아 군대에 죽어나가고 있다. 지고 있다. 사실상 지금 전투 불능 상태인 것 같다 하는 이런 평가를 아마 제가 가장 먼저 영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예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대체로 정확하게 진단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터키가 유크레인과 러시아 간의 휴전 중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열린다는 겁니다. 이 회담 한다는 거죠. 휴전 회담. 중재자인 터키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즉 푸틴의 제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푸틴의 생각 이거 크림반도하고 돈바스 먹겠다는 저 생각,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건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게 터키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전쟁 전부터 영국의 존슨 총리, EU 지도자들, 미국 한결같이 똑같은 다 입은 다른데 이구 동성 입은 다른데 말은 같다 이겁니다. 이구 동성. 힘으로 국경선 새로 그리는 거 불가능하다. 문명사회에서 허용할 수 없다. 이미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푸틴은 유크레인을 유크레인 구소련 소련 연방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국이었습니다. 국토 면적도 러시아보다 두 번째로 이제 넓고요. 러시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푸틴 말로는 러시아와 유크레인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푸틴 입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공은 뭐 말로는 형제 관계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절대로 형제 관계가 될 수 없고요. 그러나 러시아하고 유크레인은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뭐 혼인 관계도 많고 그렇다고요. 한 나라처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틴은 유크레인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일반 시민들의 삶의 터전 이거 너무나 무차별로 부수고 죽였기 때문에 이런 짓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명의 수치입니다. 문명의 수치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푸틴은 숨쉬는 시체라는 거죠. 하여튼 또 유크레인은 러시아를 떠나고 싶다는 거죠. 서방에 속하기를 원한다고요. 헌법에다가 나토 가입을 명문화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유크레인 헌법을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크레인 국민들의 자유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유크레인 입장을 보면은 이제 어제 유크레인 재무부 쪽 의견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면은 유크레인의 영토 안전성 침해하는 거 협상 대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겁니다. 푸틴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언론들은 마치 러시아 푸틴의 어떤 의사대로 마치 6.25 이후에 한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유크레인이 동부 돈바스, 크림반도 이 지역하고 서부 유크레인 이렇게 동서 분단될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담과 그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이제 바이든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폴란드 워소에서 푸딩에 대해서 한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푸딩이 무슨 반응을 하든 자기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딩을 평가하기를 푸딩 저 사람은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딩 cannot remain in power라는 이 말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한 말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주제를 계속해서 글로벌 논쟁거리로 이어가겠다라는 의사 아니겠습니까? 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 재래식 전투로는 그 유크레인한테도 박살이 난 그 러시아 실력인데, 에? 이미 지금 유크레인 주변의 나토 그 회원 국가들에게는 전쟁 이전보다 최소 2배 이상의 군인과 장비가 전개됐고요. 이 보도가 나온 게 한 일주일 전이고요. 지금도 계속 증강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크레인에 대한 장비와 돈 지원 계속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크레인 군대는 더 강해지는데 러시아 군대는 더 약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크레인 재무부 그 어떤 그 관련 그 뉴스는 위에서 좀 전에 본 것처럼 그 영토 완전성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크림하고 돈바스는 유크레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크레인은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유크레인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 즉 연금을 지급하거나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런 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서방이 지원을 해주니까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한 쪽은 푸딩입니다. 푸딩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크레인이나 이 서방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푸딩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국가나 세력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휴전 회담은 질질 끌게 되겠죠. 그러면서 유크레인의 반격 작전은 더욱 강력해지지 않겠습니까? 유크레인의 그 군사력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 실전이니까 전투 실력도 점점 늘어나겠죠. 러시아 군대는 패퇴하게 되지 않겠느냐. 원래부터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럴 것이고. 근데 이제 변수가 푸딩이 전략을 바꾸어서 미사일과 포격으로 지금처럼 그 시민들의 삶의 인프라 무차별 초토화시키는 이런 짓을 과연 계속할 수 있을지, 계속하도록 내버려 둬야 할지, 이게 지금 약간 의문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지금 점점 더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연 전술핵이나 화생방 무기 이거 사용할 것인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될 상황인데, 이거는 미국하고 서방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그 레드라인을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딩이 선을 넘으면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군인과 장비를 지금 계속 보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훈련하고 있고요. 이거를 푸딩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푸딩이 진짜로 미치지 않는 한 핵이나 화생방 무기 저거 유크레인에 사용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일단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크레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쟁 초기부터요. 포로들 많이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포로를 활용을 해서 러시아에 있는 부모, 형제, 친지들한테 전화를 걸게 해서 이 전쟁 참상을 알리고, 도대체 러시아 군대가 유크레인 그 시민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걸 다 이제 알리고 했다. 즉, 화상 전화를 이용해서 홍보전을 펼쳤잖아요. 그 이제 전쟁 초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 그 전사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 전사자들 그 신원 확인을 해서 죽은 전사자들 부모들 가족들한테 전사 사실을 알려주고 원하면은 시신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홍보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보도가 나온 지가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 한 사람의 그 사회적 관계망 아무리 적어도 수백, 수천, 수만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의 친구들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 사실이 계속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이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러시아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자유 러시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